예,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최근 13일 내에 네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또 발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 네. 지금 이 상황을 오늘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24분과 36분에 두 발에 걸쳐서 북한 황해남도 과해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7km, 비행거리는 약 450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월 25일, 31일, 그리고 8월 2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단거리 미사일이 7월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원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인데요. 당시의 사거리는 600km였고 고도는 50k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고도 37km 그리고 사거리는 450km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발사했던 KN-23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도 발표했는데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훈련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에 대한 노골적 무시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한미 군사훈련 기간이긴 하지만 네, 이 훈련이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단숨에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북한은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일단 청와대는 이번 발사에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견제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행동이 다소 야속하기도 하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남북이 지금 평화 경제로 같이 나아가자 이런 모멘텀을 형성해야 하는 마당에 좀 북한의 발사는 좀 의외이고 뜻밖이기도 한데요. 현재 일단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서 그 한미 군사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그 외에 다른 분석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담화에서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새로운 표현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경고 메시지긴 했는데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조미 관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마당에 예. 이런 미사일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어제 시작됐는데 9일 네, 이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네. 이 이슈가 가장 좀 우선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9일에 방한해서 정경도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과 함께 동맹 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미 외교 안보 관련해 가장 뜨거운 주제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 미국은 한국의 호위연합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을 찾았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호위연합체 구성만 언급을 했을 뿐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현지 시간으로 4일에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중동에 이해관계가 있고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자국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좀 끊어가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부, 우리 국방부나 외교당국은 미국의 공식 요청 네. 사실상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외교부나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제안받은 것이나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가 인근 지역을 지나는 우리 선박이 워낙 많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특히 국익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우리 군이 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됐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이슈는 일본도 걸쳐 있는데 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일본도 현재까지는 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없는데요.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일본은 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사를 썼고 그 이후로 일본은 이란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이 결정이 된다면 네. 뭐 금년 내에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청해부대의 작전과 임무를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경우에는 호위함이나 해군 초계기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청해 부대의 작전과 임무를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고요. 따라서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게 된다면 절차가 필요한 새로운 부대를 보내기보다는 청해 부대의 작전과 임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 폼피오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태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기자단과의 얘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 발언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죠? 네, 맞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문제도 이슈이긴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터져 나온 이슈가 바로 이 중거리 미사일 이야기인데요.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지금 주목되는 것이 이 발언이 나온 그 전후 상황인데요. 전날에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이 무엇인가 보면요.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87년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요. 협약에 따라서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846개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30년 만에 폐기한 것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조약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퍼 장관이 미국이 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을 파기한 다음 날 바로 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을 미국이 겨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뭐 어제 우리 블랙 먼데이도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충격이 있는데 네. 이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이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결국 유력한 후보는 한국이나 일본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북 성주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으나 예.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요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제2의 사드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른바 사드 파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경제적 보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등의 일부 기업은 철수하게 됐고요. 그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것이 확실한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하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예. 특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 2017년도에 사드를 배치할 때는 그 목적이 명분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그 무기를 감시한다라는 명분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반대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중국을 지금 견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고 하면 과연 이 경제적 보복만 있겠느냐? 네. 외교 안보적인 보복까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또 일본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또 부담이 될 텐데 네네. 지금 동북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공도 침해 또는 침해를 시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일본이나 특히 한국 네. 국내에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에스퍼 장관이 그 지난 3일에 했던 그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식적인 언급이 아니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9일에 에스퍼 장관이 방한한 이후에 정경두 장관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먼저 있고요. 예. 다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미국 이것을 배치할 것이냐. 미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그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까지 배치하는 것은 동맹국에 너무 부담을 주는 행위다라는 네.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배치되기 전에 먼저 괌과 일본에 배치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나 일본에 바로 들어오기보다는 괌 등 미국의 전진 기지에 먼저 배치되고 나서 아시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내로는 들어오지 않고 괌이나 이쪽에 전략적인 네, 전초기지에다가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이 문제는 동북아 상황과 또 이 안보 문제와 같이 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